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교대 배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진학지도 세 번째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얘기는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직업의 종류와 변화,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새롭게 부각되거나 등장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직업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어느 쪽에 어느 분야의 직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적성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 자녀에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 자라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씩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또 어떤 적성과 능력을 갖추게 되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좀 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관심이나 흥미가 가는 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고 또 사랑으로 애들에게 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제가 소개를 첫 번째 강의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직업을 글자 그대로 치면 직자는 어떤 직분을 맡아서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 직업에 따라서 혹은 직책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사람들이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맡아서 실제로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 게 직자의 한자의 뜻에 담겨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업자는 생계를 유지한다. 어떤 자기가 어떤 평생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생계 유지 수단을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업하면 자기가 평생 어떤 직분을 맡아서 생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직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풀면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사회 활동을 전부 직업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 직업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살기 위한 수단, 즉 생계 수단,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계기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혹은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하게 돈 버는 수단으로 그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좀 회사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또 다른 직장은 회사 일은 굉장히 편한데 월급은 그 대신 좀 적은 직장, 어디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젊은이들은 절대 다수가 월급이 좀 적더라도 좀 편하고 자기가 삶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아실현 혹은 자기의 여가 시간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 직업이라는 걸 내가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근데 요번에 취업을 했다. 취업이란 직업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됐다. 이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직업의 윤리성. 즉 여러분 소매치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경제적으로 강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윤리성에 반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는, 우리가 사회에 어떤 공공의
거슬리지 않고 부합하도록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직업을 구하고 또 그런 직장, 직업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의 사회성. 여러분, 개인은 사회에 대한 부담하는 봉사 연대 의무를 직업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면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나라는 사람이 이 직업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사회, 뭐 공동체라 해도 상관없겠죠.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기여한 내라는 사람은 사실은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여기 있겠죠. 이 사이에 내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신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구교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기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제 애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또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119, 뭐 제가 만일 위기에 처했을 때 119를 본다면 소방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는 곳 속에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소속된 사람의 자녀가 저희 학교에 예를 들어서 다닌다. 그럼 그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기회는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쫙 깔려 있는 게 공동체고 사회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있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무수히 많은 사회 연결고리 속에서 한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사회 연대에 조금이라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 물론 봉사만 하면서 베풀고만 살 수는 없죠. 직업이란 말은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가정 경제가 꾸려져야 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경제성, 즉 자기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여러분이 직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계속성.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텐이라는 독일어 일하는 동사에서만 나온 말입니다. 일하다, 독일어입니다. 아르바이텐 동사인데 일함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라는 이게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가진 걸 아르바이텐, 일하다 동사입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아르바이트한데 이건 일시적인 거죠. 계속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기에 부수적으로 파트타임이죠. 주로 파트타임의 어떤 일을 하는 걸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진짜 직업이란 말은 지속성,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갖는 평생 직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년이라는 시기를, 뭐 60이든 65세든 정년이라는 시기를 두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속성,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럼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농사는 정년이 없죠. 70, 80까지 건강을 유지할 동안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 내 직업이다. 직업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이 직업을 좀 더 농업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농작물의 어떤 생산량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농작물을 갖고 와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자기가 재배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큰 어떤 보람을 느끼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도 직업의 계속성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특징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바람직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직업을 갖게 되면 개인이 어떤 의미를 받을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장 1번이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맞죠? 기본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생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이 사회적인 측면. 나가
다른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게 도움만 주고 내가 도움 줄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산다는 것은 자기 혼자 살지 않고 사회 구성원과 같이 연계를 맺고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한다는 말 쓰잖아요. 상호 서로 협력해서 이 공동체가 꾸려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빵이 먹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빵집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마트가 우리 동네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연관성을 갖고 내가 했던 직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산물, 산출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연관을 맺죠. 직접 연관을 하면 간접적으로 돌고 돌아서 연관, 이렇게 이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야만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공무원, 여러분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공무원은 월급을 받습니다. 저도 제 월급은 국가가 세금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이 저에게 월급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 오면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가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걸로 제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소방공무원이든 뭐 어떤 공무원들은 국가에서부터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지만 그걸 다시 기여하면서 도움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은 직업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거고, 마지막 심리적인 측면. 직장 없이 우리 놀고 있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잖아요. 아무 일 없이 놀아보세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원하는,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재미도 있고 흥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아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있다 합시다. 진짜 잘하는 축구 선수. 얼마나 열심히 해야 피땀 흘린 노력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같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육을 많이, 이 지도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왼발 오른발 이 축구 드리블 할 때 양쪽 발을 아주 잘 씁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축구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고 자기는 또 계약 축구 선수로서 많은 어떤 대가를 받지요. 그에 그래서 자기가 시합을 하면서 골을 넣고 자기가 이 사회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 자아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 우리 이 한국의 이주의 어떤 결혼 이주의 어떤 우리 여러 부모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집에서 가정생활 주부로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직업 어떤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만족감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을 갖게 되면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죠. 너는 직업의식도 없느냐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긍지가 없으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보람도 혹은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직업의식이라는 것이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원래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태도는 가치 있게 여기죠. 자기 직장이 혹은 자기 직업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내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제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관. 어릴 때부터 소방관 일을 하는 걸 저는 보면서 공무원 일을 말다시피 월급이 그리 많은 직업은 아닙니다만 소방관으로서 봉사하는 걸 많이 봅니다. 화재가 났다.
인명 구조 작업 아니면 산불이 났다 가서 불 끄러 출동해서 그래서 휴일 날에도 불이 나면 바로 뛰어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월급보다는 그 직업,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남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또 남들이 소방관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는 119 같은 구조 요청이 있을 때도 많이 출동을 해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서 아픈 사람을 119 이 앰뷸런스에 싣고 구급차에서 빨리 병원에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면 보람이 있는 거죠. 어떤 직업에 대한 보람. 그래서 직장을 어떤 직장에 다녔다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것도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우선을 두는 가치를 고려해서 직업 선택이 맞죠. 물론 처음에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면 교도소 교도관입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교화시키고 지도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목포 교도소, 포항에 근무한다. 전부 다 교도소죠. 진주 교도소. 교도소로 이동해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데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소자들에게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대학원도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만나면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매일 상담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 본인이 공무원이 선정됐을 때 교도관이 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른 했다가 처음에는 어디 근무하십니까? 라고 하면 교도소 교도관입니다. 이거보다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목포 교도소에서 근무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근무한다는 걸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 직업 가치관이 높아졌는데 초기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이 재소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기가 스스로 자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지금은 직업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가치관, 자기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이 자기 삶에 있어서 보람도 있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더 좀 잘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 지켜보면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을 통해서 삶에 많은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직장 생활을 하루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럼 저녁에 잠시 쉬고 또 자죠. 거의 바깥에서 생활하는 직장 생활이 하루에 8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평균 8시간. 그럼 집에서 이런 기타 생활 8시간, 24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8시간이면 사실은 8시간만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혹은 조금 더 한 2-3시간이라도 더 근무하게 된다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가정생활보다 직장생활이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개인에게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가지는 생각, 태도, 견해로 개인의 직업 선택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직업 가치관이 나는데 아까 만족도 높인다는 게 처음에 잘 몰랐지만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재소자들에게 도움을 준 다음에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또 연구를 많이 할수록 좀 더 좋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다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럼 또 다른 계기가 있죠. 승진이라는 계기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의 보람, 승진 이렇게 되면 자아 실현과 또 연관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직업 가치관의 요소 중에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그대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나
혹은 이 워크넷이라는 거 앞에서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쳐도 되고 인터넷에 워크넷이라고 쳐도 되는데 지급 가치장 요인을 이렇게 설명된 것이 많이 있는데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방금 말한 지급 가치 요인 중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기 직업이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것,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통해서 개별,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개별 활동을 통해서 혹은 안정적인 직장, 직업을 통해서 변화,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늘 창출한다는 그 느낌을 해서 우선 5가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취감, 보람, 성취감입니다. 어떤 것을 목표로 한 걸 이뤄냈을 때 관련 직업을 보십시오. 대학 교수, 연구원, 프로운동선수, 연구가, 관리자. 그래서 스스로 달성하기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대학 교수가 나왔죠.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내겠다, 어떤 논문을 써보겠다,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책을 출판하거나 연구 논문을 내면서 내 최선을 다하게 잘 나왔다. 그럼 이 성취감이 있겠죠. 연구원도 마찬가지죠. 뭔가 개발해 보려고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드디어 어떤 결과물을 내렸다. 예를 들면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자기가 백신을 만들어냈다. 얼마나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취라는 직업까지. 성취라는 것이 높을수록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직업들이 요와 같은 프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프로 운동선수도 야구 선수다. 올해는 홈런 30개를 쳐야지. 30개 넘게 쳤다.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판사, 소방관, 성직자, 경찰관,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많죠. 판사부터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사 전부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 사회에 많은 사람, 성직자니까 신도들, 그 종교와 관련해서 신도들에게 지원해주고 마음의 안식을 주는 이 봉사직이죠. 그래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혹은 어려운 사람을 봉사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자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직업과 관련했을 때는 저 요소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아버지 소방관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봉사와 관련된 직업, 자기 보람, 자기 직업에 대한 보람감, 남을 도와주면서 오는 그 보람감에 대한 희열을 자기 직장에서 높은 어떤 직업 가치 요인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개별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어울려 일하는 것보다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좋은 거는 디자이너 혼자서 뭔가 새로운 걸 디자인 만들죠. 그 다음에 화가, 그림 혼자 그리죠. 운전기사도 남 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도 혼자 운전하는 거 맞죠. 대학 교수도 연구할 때 혼자 합니다. 연주가 자기 혼자 집에서 연주하죠. 그래서 혼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별 활동을 강조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개별 활동, 혼자 스스로 남들보다 예를 들어 저도 제 연구실 혼자 쓰잖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화가도 그림 혼자 그리고 이런 거는 바로 직업 선택할 때 직업 가치관의 요인으로 개별 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업 안정감,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연주가 오래 연주하면 익히면 평생 할 수 있죠. 미용사도 그 미용사 기술을 평생 할 수 있죠. 교사도 정년퇴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죠. 약사, 변호사, 이 자격증, 기술자들 자격증을 받으면 안정되고 되거나 조기 퇴직의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넓게 보면 공무원 생활들을 이거 선택할 수 있고 공무원도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어 100% 이걸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비교적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변화 지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 창의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새롭게 어디 고인 거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 직업의 가치 요인을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 대상에 따라 그 얼굴의 화장이 달라지죠. 컨설턴트도 맞춤식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틀이 아니고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요즘 게임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 굉장히 발전 프로 게이머들도 있습니다. 직업 중에 프로 게이머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새로운 게임을 계속 개발해내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된 어떤 연구 결과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광고와 홍보 전문가. 광고란 말은 기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는 안 되죠. 항상 여러분 CF를 보십시오. TV에 CF 선전하는 걸 보시면 광고죠, 광고. TV나 라디오 광고는 늘 새롭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신의 여유, 그 다음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예국 이래 있습니다. 심신의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과 몸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직업.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 강사, 맨날 웃으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교사나 대학 교수나 화가나 조경기술자들 있는데 심신의 여유가 이런 시간적 관리가 편하다지만 실제로는 교사나 대학 교수가 심신의 여유가 많이 있다라고 다른 힘든 직업 직장 뭐 대기업 직원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걸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학도 사립대학 국립대학 말고요 사립대학에서 어떤 많은 요구를 한다든가 재단에서 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죠. 심신 여유가 없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교사인데 학생들과의 관계 아니면 학부모의 민원이 많으면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심신의 여유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영향력을 감독, 코치, 리스, 관리자들, 성직자들, 변호사는 다 영향력의 행사가 있는 거죠. 권력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감독, 코치, 이런 운동선수들, 관리자, 성직자, 변호사는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럼 지식 추구는 판사, 연구원,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인데 새로움을 늘 지식과 기술을 얻도록 추구한다. 판사도 왜 판사는 연구원이들 판사가 들어있습니까? 판사도 판례가 기존에 있는 판례를 없애고 새로운 어떤 사건들을 계속 맡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판결을 내릴 때 이전에 없던 문제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렇게 재판에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상상도 못했잖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판사는 새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국이라는 것은 군인, 경찰, 검사, 소방관 이 공무원들이죠. 전부 다 내국하면 군인이나 검사나 소방관들 직무에 충실하면서 국가에 기여하는 일들. 자 마지막으로 자율 검증을 보상한 타인 인정 신뢰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율성 아까 혼자서 하는 예술가 화가도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고 레크레이션 진행자도 자기 혼자 할 수 있고 자영업, 영업원, 연구원들, 광고 전문가도 혼자서 남들 통계 압박고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 조직 속에서 어떤 한 부분 직장생활하기 힘든 사람은 자율성과 관련된 일을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일을 하면 좋다는 뜻이고 금전적, 즉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 프로듀스 잘하는 사람들 연봉을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정권 및 투자 중개인, 공인회계사, 기업 고임원들 이렇게 연봉이 높은 걸 선택할 때는 이런 직업을 가지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직업의 가치로서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사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럼 타인을 인정하는 항공기 조종사, 판사, 대학 교수,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부터 존중이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들 볼 때 좀 뛰어나고 남들이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 남들이 부러움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이와 관련된 직업들이다. 운동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여러분 보시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는 직업이죠. 그럼 실내 활동,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번역 활동이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작가, 관리자, 상담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실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단어한 거 한 1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했고 여러분들에게 관련 직업들을 나열해서 이와 관련된 직업들 중에 왼쪽의 직업 가치 요인과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내용 그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0초만 있다가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